예, 안녕하세요. 김농사TV의 노동백과 시선 5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휴일, 그 중에서도 법 개정 내용과 대체 휴일을 좀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웬만한 회사들, 사무직 회사들도 그렇고 그냥 빨간 날에는 쉬었죠. 월급제 노동자들 경우에 사실 이 빨간 날에 쉰다고 해서 그 빨간 날에 임금을 빼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다만 그 빨간 날에 보통 연차를 소진시켜서라든가 뭐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좀 다른 연차 휴가 부분을 좀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좀 이용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사실은 이 법이 변경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주휴일, 이 두 개였는데 이제 말 그대로 휴일이 좀 늘어나는 계기가 되고 점점 확장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법 개정 설명해 주시면서 시작해보죠. 아무래도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연차 대체를 통해서 공휴일을 이제 사용했던 것들을 좀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관련된 쟁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정으로 쉬어야 되는 날이 이제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제 명절 같은 경우를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 다 쉬되 그냥 연차 쓴 걸로 하자. 그래서 연차 대체 제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입사할 때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쓸 때 연차 대체에 합의한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신정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를 쓴 걸로 대체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좀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를 쓰지는 않습니다.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그냥 유급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휴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혜택이 일부 회사에게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법으로 이제 정해버렸습니다. 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차차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요. 관공서들이 쉬는 날이라고 하는 보통 빨간 날. 그래서 방금 제가 몇 개 사례로 든 것처럼 국경일 중에서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날들, 한글날, 그리고 신정, 그리고 명절과 명절 앞뒤 다 쉬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날들에 대해서 일부 회사만 빨간 날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회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차차 확대가 되고요. 이 날들도 유급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휴일이라는 개념의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밖에 없었는데 세 번째 게 생기는 거죠. 법이 개정돼서 이 관공서가 쉬는 날에도 근로자들도 유급으로 쉴 수 있게끔 해줘라 라고 법이 개정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다 실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회사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내부 규정도 다 개정을 해야겠죠. 휴가를 보장을 해주고 이런 빨간 날들을 다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법 적용이 된다라는 점 일단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간 날에도 이제는 쉴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들 여러 사정을 봤을 때 그동안 이제 빨간 날에 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일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가산수당 문제가 좀 발생을 할게요. 휴일 가산수당. 이 문제와도 이제 어떤 경합을 이룰 것 같은데 여기서 설명을 좀 주시죠.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정된 내용이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제 추석 당일에 내가 출근을 했다. 근데 그날은 공휴일이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휴일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출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가산수당에 대한 걸 고민을 해보면은 원래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인 거죠. 그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중에 껴있는 그런 명절에 만약에 출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유인책을 위해서 더 주는 경우들은 있겠죠. 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 주중에 발생한 명절에 출근했다고 해서 신정에 출근했다고 해서 빨간 날이라고 해서 전혀 적용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30일 이상 사업장에서 내가 신정에 출근을 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적용되니까는 가장 빠른 날은 2021년 1월 1일에 출근을 하는 거죠. 그날 출근을 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1.5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8시간을 초과하면은 연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또 통상 시급에 대해서는 이제 100%가 가산된, 쉽게 말하면 시급의 2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이제 휴일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빨간 날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산수당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회사들은 좀 부담은 늘어날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이거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만큼 부담되면 그냥 쉬게 하라
하자라는 취지다 보니까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법 개정안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당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쉬는 날이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뭐 초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연차를 대체해서 뭐 쓰는 계약이나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나 이게 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도 쟁점사항 하나 설명해 주시고 실무적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명절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연차 쓰는 걸로 대체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서면 합의나 아니면은 보통 개인 동의를 근로계약서에 같이 받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연차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게끔 운영이 돼 왔는데 현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명절은 이제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애당초 출근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근할 의무가 없는데 거기에 굳이 우리가 연차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구분을 해야 될 것은 연차 휴가는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나만 안 가는 거죠. 그래야지 휴가기 때문에 이 원칙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명절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죠. 명절은 굳이 안 나가더라도 그날에 8시간 시급은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30일 이상 사업장은 명절이나 공휴일 그리고 여러 가지 날에 대해서는 뭐 선거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날들도 이제 다 유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차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선거 같은 경우도 이제 공휴일로 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0일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유급 처리하진 않고 투표할 시간만 보장을 해주면 되는데, 이후로는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이 있을 때는 유급으로 쉬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빨간 날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놈사TV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휴일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 법 개정에 따른 좀 특수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는 봤습니다. 일단 쉬는 날은 일단 쉬게 하라 그런 취지에서 이게 도입이 된 건데 결국에는 이게 나중 되면 임금 문제로 번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장기적 근로 이걸 좀 선호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휴일이 많다는 기본적 경영계 의식이 같이 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문제화돼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좀 예측을 해봅니다. 내부 카페에 나가니까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